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봅시다. 4부 전기차 내 계좌의 필수 종목 김선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2019년 시장 정리하시고요. 2020년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한타증권 최연소 지점장이시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세진 지점장의 2019년 전기차 업황 리뷰와 2020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기차 업종은 사실 뭐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부분 업종 중에서 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글로벌 배터리 주요 메이커들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격인 3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전기차 그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좀 시장 대비해서도 한참 못 미쳤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내부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배터리 업체들 기준으로는 올해 가장 크게 발목을 잡혔던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었던 ESS 화재 사건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ESS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추정되는 건이 지금 올해까지만 총 29번이 발생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까지 이제 2차 조사위가 잠정 결론을 내린 부분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사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뭐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그 좀 성장세가 올해 소폭 둔화되어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센티멘트를 더 훼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연말에 와서 보면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만 신고가를 4번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왜 연말까지도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 ESS 화재에 대한 그 불안한 시선들이 계속 주가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사실 뭐 조사위에서 내리는 결론의 향방은 앞으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ESS 배터리 화재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실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업계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ESS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된 지점은 대부분 그 태양광 집진장치와 연결되어 있던 패널에서 대부분 진행이 됐었고, 그 중에는 사실 목조 구조로 된 이제 가건물 같은 그 구조에서 화재가 난 건도 여러 있었어요. 그 사실 이 태양광 충전을 진행을 하고 이 100%를 넘나드는 충방전율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리튬 배터리를 이렇게 혹사시키는 그 사용처가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불안한 사용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100%를 넘나드는 그 충방전율을 지금 70% 정도 수준으로 낮추니까 이제 화재가 잘 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해외에서도 사실 약 70% 수준으로 충방전율이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당장은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해서 불안한 시선을 보내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사용 방법과 그 보상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것도 그 지금 ESS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어쨌건 지금 배터리가 범인이다라고 향해있던 손가락은 결국에는 우리 배터리 3사한테 그 막대한 충당금을 쌓게 만드는 이슈를 만들었고, 그건 이제 올해로서 거의 마무리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 정상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위상이 다시 어떻게 올라갈 거냐를 좀 고민해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가장 최근 집계됐었던 게 10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들의 이제 사용량 집계가 최신 자료로 좀 나온 바 있습니다.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동안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그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사용량이
올해 들어서 사실 큰 폭으로 지금 사용량 기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CATL 같은 경우가 사실 그 10월에 집계된 데이터로는 전월 대비해서 약 16% 정도 그 하락, 그리고 뭐 BYD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65% 정도의 그 전년 대비해서 감소량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중국의 3위 배터리 업체인 옵티멈 나노가 파산하는 이슈까지 뉴스로 좀 전해졌었죠. 이 10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사실 3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단위로 봤을 때는 감소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도 유일하게 그 플러스권을 만들었었던, 그 사용량 증대를 끌어냈었던 업체 3개가 바로 대한민국의 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요 대표 3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특히 이제 보조금으로 말씀드렸던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중국 업체들의 그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동안에 그 유럽 시장의 성장성을 발판으로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3사 업체들, 앞서 이제 ESS 화재의 아픔을 이제 몸소 1년 동안 주가와 그 재무적인 부분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초를 겪은 이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 다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을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보조금의 그 그늘이 좀 사그라들 때 후퇴하는 그 지금의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위상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캐캐먹은 그 ESS 화재나 여러 가지 그 경쟁 요소들 때문에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의 그 싼 주가를 이제 방치를 할 것인지는 좀 투자자들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2020년도 들어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들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이제 피크 쇼크의 고통이 시장을 엄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와요. 이 피크 쇼크라는 거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크게 형성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피크아웃하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전환하기 위한 후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거창한 피크 쇼크라는 말의 중심에는 오일의 피크 오일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그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부분들에 대한 정점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나오고, 사실 그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또 이 피크 오일이라는 부분은 피크 카와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정점도 2020년도에서 2030년도 사이, 거기서 기반으로 하는 원유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산업들의 피크도 피크아웃도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그래서 근 100년 동안 사실은 그 산업화 시대 때부터 이제 인류의 에너지원의 중심이었던 원유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피크를 정점을 찍고, 이게 지금 피크 쇼크에 대한 걱정의 좀 논지인데,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20년을 넘어서 더 큰 기간을 관통하는 아이디어에서 전기차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전에 상장한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도 약 한화 기준으로 30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한 부분을 미래 에너지 산업 쪽에 또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었고, 여러 그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합종 연행의 모습으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조인트 벤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과연 사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피크 쇼크를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중심에서 그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최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제2의 반도체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 시장을 바로 좀 짧게 바라볼 때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유럽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지금보다 약 60% 정도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이슈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그 완성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하는 그 자동차 전체 비중에서 의무적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슈에 좀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럽의 전통적인 그 완성차 메이커들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파트너십이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한국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자명한 부분이고, 극단적인 예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사실 3%에서 4%의 벽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친환경차 부분에서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13%대입니다.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완성차 부분에서의 점유율하고는 사실 거의 한 3배 가까운 수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뭐 완성차 기업들의 그 친환경차 그 세그먼트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그대로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빠르게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중국 업체들이 지금 빠르게 그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빠르게 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이슈의 중심에는 또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간에서의 또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 전략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9년도는 비록 영광스럽지 못했지만 2020년도는 해볼 만한 해로, 반전의 해로 한번 노려보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핫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 시장에서의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또 2차 전지 관련 그 밸류체인들의 투자를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성장 산업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이미 사실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좀 치열해진 부분도 있고, 각사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설비 투자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던 게 벌써 2016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성장적인 측면 외에도 실적적인 측면에도 동시에 그 잣대를 만족시켜주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예전처럼 주문에 대응해서 우리 공장 더 지어요라는 것만으로만 주가가 날아가던 그 시절에서는 사실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의 그 2차 전지를 투자하셨던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측면에서 가장 좀 속도가 좋았었던 소재 업체들을 가장 1번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시장에서의 위상 변화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가올 2020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뭐 LG화학이라든지 그 삼성 SDI 정도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게 될 텐데, 내년에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이제 언론 통해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지금 소송전이 내년 중반부터는 이제 매듭을 좀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이제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 해가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인력 빼가기와 그 기술 탈취를 의도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그러니까 ITC에다가 제소를 한 바 있거든요. 그게 벌써 올해 4월의 이슈고요. 또 그 중간에서 SK이노베이션이 그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 막 이런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LG화학이 지금 ITC 쪽에다가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뭐 ITC 산하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LG화학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LG화학의 승소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제 그 특히 뭐 기술 탈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좀 겪었었던 이 소송전의 이슈가 한쪽의 승리로 좀 이어졌을 때, 그것도 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LG화학의 승리로 이어졌을 때는 이제 또 배터리 업체들 간에 있어서의 위상 변화가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납품처 측면에서도 LG화학은 유일하게 그 유럽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되기도 했고 올해 또 내년이 되면 또 물적 분할에 대한 계획도 지금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탄력이 컸었던 소재 업체들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게 조금 더 가능성 높은 투자의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안에서 탑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세진 지점장의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투자자 여러분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을 점검하고 해외 전기차 관심 종목과 함께 해외 주식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홍윤선 지점장이 함께합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 테슬라가 상당히 여름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여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사실 여름 이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2018년 연말 대비해서도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이고도 큰데 사실 테슬라의 주가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좋았다. 근데 국가별로 좀 나눠서 보면 유럽 시장은 판매가 약 40% 정도 증대한 데 비해서 중국 시장은 전기차 1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폐지 이슈로 인해서 거의 성장을 못했던 게 사실이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조금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오바마가 그 연비 규제를 했던 정책을 해서 전기차 시장을 되게 육성을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다시 내연기관 쪽에 그 정책의 무게가 실리면서 전기차 시장이 현재 미국 시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중국의 배터리사, 중국 3위의 배터리사인 옵티모나조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는 약 500여 개의 배터리 관련된 업체가 있었는데 예전에 태양광도 그랬지만 잘 됐을 때 사실 너무 난립해서 회사들이 생겼다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 확대는 되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적극적인 R&D에 좀 소홀하면서 3위 업체가 파산을 했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내년 시장은 중국 시장도 좀 더 성숙된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도로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보이다가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테슬라라든지 코나라든지 전기차 업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기차가 갑자기 확 개화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임계점을 지나야 돼요. 여기서 임계점이라는 것은 가격이 내려와야 되고 성능이 올라와서 일단 내연기관,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차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임계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2020년부터는 확실하게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20년 2분기부터 테슬라의 네 번째 모델인 모델 Y가 나오는데요.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최대 540km 그리고 100km까지 가는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제로백이 3.5초 거기다가 충전 시간 15분 가격 39,000불 이 정도면 다음번에 차를 바꾸실 때 테슬라 Y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 모델이 시장을 확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한 테슬라 모델 3가 어떻게 시장을 잠식해야 하고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그 미국 시장의 50% 정도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정책 가지고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려 27개 주와 중앙정부랑 소송 중인데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풀리느냐 그런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또 중국을 봤을 때는 중국의 보조금이 2021년 완전 철폐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보조금 축소로 중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보조금이 완전 철폐된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 중국 시장이 드디어 전기차 시장에서 선진화되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를 빼고 전기차 시장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테슬라를 1번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8년까지 연속 4년 매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비아디. 최근에 비아디는 2019년에 빠졌어요. 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비아디가 중국의 보조금이 축소된 그리고 배터리 업체 3위인 옵티먼 나주가 파산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상당히 좀 관심이거든요. 사실 중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비아디를 안 가지고 계신 투자자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역으로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어서 올해 다시 한번 비아디를 좀 많이 떨어진 비아디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사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차 ETF들이 미국 ETF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KARS, 외우기도 쉽죠. 칼스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 시장 상승에 발맞춰서 한 30% 정도 올라 있고요. 칼스 말고 DRIV라는 미국 ETF도 칼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ETF들을 투자하시게 되면 어떤 한 종목, 어떤 한 국가가 정책적인 것 또는 종목적 이슈 때문에 좀 안 움직이더라도 사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KARS라든지 DRIV ETF를 사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이상한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시장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투자를 아직 안 해보셔서 아는 거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장 글로벌리하게 고성장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이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통계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가까운 중국, 미국, 일본 어느 나라든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하시면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외 주식은 안정성, 성장성, 그 다음에 상당히 매력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요새 많은 매체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안 해보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의점보다는 해보시는 거예요. 다이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을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어떤 뭘 하고가 아니고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단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NF, 에코프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올해 그 종목들이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확실히 정해진 미래인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테슬라를 사자니 사실 테슬라는 올해 여름까지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매출 1위였던 비아디를 샀는데 그거는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이쪽 산업은 성장할 텐데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ETF 중에 KIRS, DRIV 외우기도 쉽고 투자하기도 쉽고 올해 30% 정도 퍼포먼스를 냈는데 여기에는 글로벌, 일본, 독일, 중국, 미국의 전기차 업종, 전기차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ETF를 사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배터리 업체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주 근간인데 그래서 배터리 업체 ETF들을 말씀드리면 BATT 또는 리튬을 상징하는 LIT 이런 그 ETF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ETF들을 한번 etf.com이나 etftv.com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신다면 내년에 그리고 정해진 미래인 전기차 투자에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법시다 4부 전기차 내 계좌의 필수 종목. 오늘 이 시간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짚어주실 두 분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의 김현겸 과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의 이상경 과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새해에도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기차 업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기차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께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것이 이 전기차 업종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하나씩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상경 과장님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테슬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반면에 국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재라든지 배터리 쪽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정 수준 계속 회복이 안 되는 추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찌됐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내년에 어느 정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반영하면서 좋은 흐름을 갔다가 보호회수 부분이 좀 풀리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SDI향 매출이 좀 증가된 반면에 중대형주 관련된 그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부분이 주가를 좀 이끌어가는 약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D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이 유럽 쪽 관련된 완성차 업체 쪽의 매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갖고 올 수 있는 NCM을 포함한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DI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좀 더해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주가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중국과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평가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 우리 이상경 과장님은 에코프로비엠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현경 과장님도 한 종목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2020년에 이제 유망한 전기차 저평가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올 한 해는 전기차 섹터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이 이제 보조금 지급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네. 전년 대비 이제 성장폭이 좀 많이 감소가 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좀 불러왔고요. 또 국내에서는 ESS 관련된 화재 여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특별하게 이제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2020년에 다시 한번 전기차 섹터에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형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역시 ESS 화재 관련된 부정적인 센티 때문에 주가가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의 올 여름쯤에 정부의 대책이 나왔었고 또 추가적인 화재 관련된 원인 이런 부분의 정부 발표가 원래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내년 초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사이에 삼성 SDI는 이제 어떻게 보면 ESS 화재 관련돼서 또 이제 보완된 기술을도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좀 벗어난다면 2020년에는 이제 ESS 관련된 기존에 올해 원래 나와야 될
그 매출이 이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EV용 배터리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요. 동사 2차 전지 캐파 확장 지금 스케줄이 기존에 2020년 내년에 30기가와트에서 2021년에 이제 50기가와트까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캐파 확장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주가 레벨업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으로 연결돼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호재까지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현검 과장님은 삼성 SDI 조금 대형주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삼성 SDI를 하나 꼽아두셨는데 일단은 ESS 화재와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의 발표가 됐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이 종목이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이 미국 시장은 나스닥에 오늘 9,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굉장히 화랑장이죠.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그 상승 추세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12월 달 들어서 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IT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 역시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고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차적으로 큰 좀 상승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1차 상승이 있었고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올해 들어서는 이 박스권 라인이 더 좁혀진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봉상 200주봉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 돌파 라인 26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30만 원 이상의 새로운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내년에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어제까지가 배당 락일,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어저께까지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제로 2020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날에 4% 넘게 상승한 것 출발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전고점 부근이었죠. 26만 원 선 돌파한다면 2020년 새해에는 30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상경 과장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 BM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수급적인 부분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적극적인 매수에 좀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지금 말 정도 들어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내년에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 중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되는 흐름이고요. 6개월 보유해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했습니다. 3월 달에 상장 이후에 9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 대주주 관련된 양도성 물량들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던 임원 관련된 주변 관련된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이후에 충분히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 넘어서면서 방금 말씀하신 배당락이라든지 뭐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분들의 물량 부담을 좀 떨궈내면서 최근에는 바닥에서 거래량을 좀 싫고 이런 기관들 매수 참여를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흐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숫자가 올해 대비 내년에 좀 성장이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후가 대표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좀 만들고요. 상장 직후에 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로스가 생기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워낙 잘 준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6,400억에 영업이익 470억 받고요. 내년 같은 경우가 9,800억에 750억 예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한 1.5배 정도 이상 크게 성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장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내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동반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충분히 좋은 자리 흐름으로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배당락과 그리고 양도세 관련한 이런 부담을 조금 덜어낸 상태고요. 자 내년에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업종에서 배터리 관련 부분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전장 부품에서 이 특징주 한 종목씩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김현경 과장님부터 뽑아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이제 음극재, 물론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는 거의 유일하게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코 그룹에서 새롭게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신 회장님이 이 자원 관련된 이 포스코가 이제 자원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 먹거리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사업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수혜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시초가 64,500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가량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올 한 해 뭐 웬만한 전기차 종목들은 다 시초 대비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 역시 그런 하락 추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동사의 영업이익이 약 89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이 역성장을 좀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역시 좀 주춤한 그런 모양인데요. 하지만 2020년에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은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66.7% 거의 70%의 영업이익 성장을 좀 기대를 한다라는 보고서가 최근 보고서인데요. 그만큼 이제 2020년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캐파가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2차 전지 소재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서 이 2차 전지 부분의 성장이 무려 206.3%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캐파가 확장되고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해가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주가 움직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에서 2018년 여름까지 큰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2017년 초반에 15,000원이었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종목도 상승을 크게 했지만 또 웬만한 또 전기차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 이제 9월달 작년 9월 27일을 고점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약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이제 그었는데요. 보시면 이 기간이 거의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상승했던 기간만큼 조정을 보였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간 조정을 충분히 이제 보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아직 역배열을 돌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지금 일봉상 이평선이 모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5일부터 200일선 이평선까지 지금 모두 모여 있는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좀 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정말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난다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이 장대 양봉을 기관 외국인의 수급으로 나타난다면 그럼 충분히 시간 조정, 기간 조정과 에너지를 응축한 힘을 우상향으로 이제 나타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자 올해 2019년에는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8%가량의 하락을 보였는데 자 내년이죠. 이제 새해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영업이익 전년 대비 66%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자 이런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상현 과장님도 한 종목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첨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물질, 마지막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소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종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급속 충전과 함께 그리고 그 배터리를 충전한 이후에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고 잘 준비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그 전해질 물질 같은 경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줄이는 반면에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 증설이 4분기 이후에 마무리가 됐고 차트를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해질 물질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이어져 갔고요. 전반적으로 5, 6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좀 약세를 띠면서 하락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업종 소재 부분들이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 당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는 60% 가까운 육박하는 지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관들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10에서 13%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참여율은 한 17%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주가가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올해 117억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억 이상으로 올해 대비 한 4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EPS 그로스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가 소재 부분에 특히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경 과장께서는 첨보 종목을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죠. 우리 두 분의 관심 종목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기차 업종에 우리 두 분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경 과장부터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미국의 테슬라 업종이 주가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핫하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소재, 이런 배터리 부분들을 갖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ITM 반도체인데요. 올해 26,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300원 신고가 기록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 대비 대략 뭐 한 60% 정도, 70% 가까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선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업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S 소재 부분까지 확대하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매출 자체가 북미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국내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을 좀 이끌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배터리 분리막이라든지 그 위에 덮는 열연 전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강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MS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소형 전지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올해 3,600만 대 무선 이어 마이크 예상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대 정도 대략적으로 한 300% 가까운 증가 예상을 하는 시장 확대 부분과 맞물리면서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흐름이 좀 맞물려지고 이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9,200억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퍼 20배 적용을 하면 한 1조 3천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ITM 반도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M 반도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ESS 소재까지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이 또 해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ITM 반도체 매수가 어느 정도에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26,000원 상장 이후에 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일평선 기준인 3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상장 이후에 조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36,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현겸 과장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년 이제 2020년 전기차 최선호주로 저는 이제 SKC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SKC 원래 화학회사였어요. 근데 올 여름에 회사 하나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종목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산 여름에 KCFT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 회사가 바로 상장 회사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이 동박 제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경쟁사고요.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주가 레벨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PO 화학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는데요. 물적 분할한 이유는 바로 이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 49%를 쿠웨이트 석유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었죠. 12월 24일에는 자회사였던 SKC 코롱PI 역시 상장사죠. 이 회사 지분 전부를 코리아 PI 홀딩스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매각을 하냐? 바로 이 KCFT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또 보유했던 자회사 또 지분들도 팔면서까지 이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종 인수는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이제 연결 실적으로 동사의 실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동사의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2,754억입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 인수하는 회사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35%인데요. 순이익 기여도는 무려 49%나 됩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순이익의 기여가 내년부터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업체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면 화학업체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상경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 관련된 이 밸류에이션은 약 20배에서 30배 사이. 지금은 이제 많이 싸져서 20배고 사실 고평가될 때는 3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배로 이제 판단을 할 때 동사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사를 보면 지금 6월 3일 날 29,950원 바닥을 찍었는데 이때 급등,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회사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런 신고가 새로운 영역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49,500원을 제가 잡았는데 이건 어저께 설정했던 가격인데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일단 5만 원 이하에서 좀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신고가 레벨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네. 그래도 1차적으로 한 65,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매수가는 5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해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드릴 조언 그리고 투자 전략 간략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상현 과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은 경우 흐름이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이벤트를 앞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감이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1월 효과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하면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익률 게임에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1, 2월 달에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큰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향이라든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올해 큰 농장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반을 채우고 시작하는 그런 좀 좋은 흐름을
예상하면서 2020년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경 과장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내년에 대한 시황, 물론 마지막에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일단 냉정하게 2020년을 11월 정도에 판단했을 때는 긍정적일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좀 극단적인 그런 의견이 나타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오히려 올해보다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비싼 종목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런 노이즈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들을 포착하시면 또 타이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노이즈를 이용한 저가 매수를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2019년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고 2020년 전망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법시다 4부 전기차 내 계좌의 필수 종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020년에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